돈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두근거림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인가요?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을 대하는 마음의 구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긴장돼서 피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얘기를 듣고 눈빛이 반짝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뇌가 돈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주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자예요. 불편함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 위에서 집중을 쌓습니다. 그게 부자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부자의 뇌는 어떻게 다르고 돈을 버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갑자기 집중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이건 중요한 순간이야 라고 경고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일종의 긴장 호르몬이죠. 주식 매수 버튼을 눌러본 적이 있다면 그때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 바로 그게 이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부자들은 이때의 감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좋아, 지금이 시작이야. 그 한 문장의 태도가 경제적 미래를 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행동을 멈춥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자는 그 불편함을 기회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반응을 보이고 있군. 이렇게요. 이 불편함을 잠시 견디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올바른 방향이야 라고 알려주는 보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중과 몰입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부자는 이 과정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큰 돈보다 작은 진전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오늘 불필요한 지출을 안 했어. 새로운 투자 공부를 했어.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 뇌 안에 부의 회로를 구축합니다. 즉, 꾸준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반대로 대부분은 외부 보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승진, 칭찬, 돈, 이런 외부의 신호로만 만족하려 하죠. 그건 마치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달지만 결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이에요. 부자는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합니다. 과정 자체에 만족하고 피로조차 이건 성장의 증거야 라고 말하죠. 이런 태도가 도파민의 순환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한 자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다.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은 냉정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시점을 기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불안을 억제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패턴을 아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탑니다. 부자는 감정의 리듬을 이용해 돈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흥미로운 건 부자들의 뇌는 큰 돈을 벌 때보다 작은 변화에서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매출이 조금 늘었을 때, 소비 습관이 좋아졌을 때, 그 작은 변화를 뇌는 좋아, 잘하고 있어 라는 신호로 기록합니다. 이런 반복은 중독이 아니라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간의 성취에서 기쁨을 느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결국 돈을 버는 능력은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도파민을 어떻게 활용하고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수익의 모양을 바꿉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불안정한 감정을 다루고 심리적 안정 시스템을 세우는 일입니다.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감정을 데이터로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안하네. 그건 조정의 신호야. 이렇게 자신을 읽고 그걸 근거로 움직입니다. 부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훈련시킵니다. 불안도 반복 학습을 통해 위험이 아니라 준비 신호로 재해석됩니다. 이걸 수천 번 경험한 사람만이 심리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그게 부자의 멘탈이죠. 부자의 뇌는 기다림을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쾌락보다 미래의 보상을 선택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에서도 도파민 회로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기다림의 능력이 높다고 밝혀졌어요. 지금의 작은 쾌락보다 미래의 복리를 선택한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복리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예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이 부자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건 워밍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뇌는 도망이 아니라 집중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작은 돈의 움직임에도 스스로 보상을 주세요. 오늘 1만 원을 저축했어. 그 말 한마디가 뇌에 각인됩니다. 이 행동은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계획을 지켰다는 사실이 돈의 신호를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도파민 훈련이에요. 돈은 결국 감정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외부 사건에 반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졌어. 이걸 구분하는 순간 의식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부자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느리고 시장은 요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감정이 조급한가? 그럼 잠시 멈춰. 워밍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한 문장이 손실과 수익의 경계를 나눕니다.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정보나 남의 수익 인증은 우리의 도파민을 흩뜨립니다. 그럴수록 부자는 더 느려집니다. 속도를 늦추는 게 통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하루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폰을 보지 않고 커피 한 잔으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건 여유가 아닙니다. 집중의 프로그래밍이에요. 뇌에게 오늘의 리듬은 내가 정해라고 말해주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만이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으로 돈을 다뤘을까? 내 불안은 투자였고 내 자제는 수익이었는가? 그 대답이 내일의 투자 태도를 바꿉니다. 작은 깨달음이 쌓일수록 뇌는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불안 대신 실행을, 스트레스 대신 학습을 선택하세요. 반복할수록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의 기술을 익히는 일입니다. 감정을 조정하고 불편함을 지혜로 바꾸는 능력. 도파민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돈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감정을 통제한 뇌에게 끌려갑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부자의 회로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회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돈은 결국 집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보상을 줄 아는 사람. 그 순간부터 부의 흐름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그 방향은 여러분 쪽입니다.